안녕하십니까. 나눌 분 쪼갤석 나누고 쪼개는 분석 한자어. 오늘은 5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한자어는 자, 다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만화인데요. 그 좌우에 이제 북학파와 북벌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논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북학파는 이제 북쪽의 학파란 뜻이죠. 북이라는 게 이제 청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있기 때문에요. 청나라의 어떤 발달된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과학과 기술, 어떤 산업, 특히 이제 상고과 기술을 우리가 도입해서 백성들의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자. 그런 것을 강조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한 학파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북벌파는 이제 그 청나라로부터 이제 두 번의 이제 치욕을 당했죠. 정묘호란과 어, 병자호란 두 번의 이제 그 침입을 당해서 효종을 중심으로 해서 청을 정벌하자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전쟁을 하자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쨌든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학파에서는 수레를 이용하자. 그러면 길도 이렇게 넓혀지고 도로가 많이 닦여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물류의 운송과 어떤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지 않겠냐. 근데 반면에 이제 북벌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 70%인데 어떻게 길을 닦을 수 있냐. 수레보다는 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해서 도로 확장과 또 도로의 신설, 그리고 어떤 수레 제작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벽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그 어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자체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이렇게 그 규격화되고, 그래서 사실 그 토목이나 건축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건축의 핵심 재료인데, 반면에 북벌파에서는 우리나라는 돌이 많은데 돌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래서 그 어떤 벽돌을 생산하는 어떤 비용 때문에 벽돌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벽돌을 제작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공장이 만들어지고, 또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벽돌을 활용할 수 있는 연관 산업이 많아지는데, 반면에 돌을 깎아서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학파에서는 청나라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야 청나라에 발달된 과학기술을 우리가 배우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국가 간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해질 수 있다. 근데 반면에 북벌파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말 놔두고 왜 외국어를 공부하냐. 그래서 무조건적인 청을 따라서 배우는 것은 반대한다. 그리고 남의 나라 배우면은 어, 그 우리 정신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오염될 수 있고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언어를 배우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 북벌파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어떤 명분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어쨌든 삶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청나라라는 큰 나라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설사 이긴다 해도 얼마나 피해가 막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분에 집착하고 또 다 망해가는 어떤 명나라와 또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한다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외교를 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북학파가 사실 주도 세력으로 조선을 이끌어 갔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조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한자어는 바로 북학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용후생에 관한 것이죠. 자, 이용후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 글자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자라는 것은 이롭다는 뜻인데요. 뭐가 이로운 것일까요? 이 한자를 나눠보면은 칼도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엔 벼화자가 보입니다. 다 자란 벼를 이렇게 칼로 베어내서 수확하면은 어떤 굉장히 이롭다, 어떤 이익이 생긴다 이런 뜻에서 이로울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용이라는 것은 쓰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하나의 통의 모습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통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쓰다란 글자로 가차됐으면서 통이란 글자는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통은 나무로 만드니까요. 나무 목자에다가 여기 이제 손잡이 비슷한 게 달리고 여기 쓸 용자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 나무 통자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글자는 바로 이제 후생입니다. 후생사업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바로 후생이라는 게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두텁게 해준다. 한마디로 잘 살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기슭엄이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이제 산기슭을 뜻하는데요. 우선 이제 해일자와 아들자자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요것은 해와 아들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두꺼운 질그릇을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적기가 조금 애매한 것은 이렇게 이제 어떤 기존의 글자하고 비슷한 모양을 적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날일자와 아들자자가 아니라 바로 두터운 질그릇. 근데 질그릇을 왜 산기슭에 기대어 놨을까요? 바로 청동을 녹이기 위해서 두꺼운 질그릇이 필요했다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질그릇보다는 두껍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두터울 후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생이라는 글자인데요. 요것은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흑토자가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글자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글자라고 합니다. 흙에서 어떤 싹이 돋아나는 모습. 그래서 이제 태어나다, 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각각의 한자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롭다, 쓰다, 두텁다, 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용후생이라는 말을. 자, 상공업을 이용해서 이롭게 써서 그죠? 상공업을 이용을 해서 이용한다는 게 이롭게 쓴다는 것이죠. 상공업을 이용해서 삶 자체를 백성들의 생활 자체를 두텁게 해준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자는 그러한 어떤 학파를 바로 이용후생 학파라고 하고 북학파가 바로 이용후생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속도사전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를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용후생 이렇게 한자로 표기해 놨는데요. 자, 한글로 이용후생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단지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발음을 이렇게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자를 아무리 분석해도 여기선 우리 뜻을 알아낼 수는 없겠죠. 그죠? 예, 단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응이라는 모음과 이자라는 모음 두 가지가 결합해서 하나의 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내도 뜻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만 이렇게 써놓고 발음만 적어놓으면은 우리가 설사 이것을 읽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뜻을 모르면은 쓸모없는 글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로울리, 쓸용, 두터우루, 살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이렇게 써서 삶을 살생, 풍요롭게 한다. 두터우루. 북학파에서 주장하는 이용구생은 바로 그 어떤 상공업을 이용을 해서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자. 그런 어떤 정치 캐치프레이즈를 건 그런 학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실학파가 주장하는 이용후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